반갑습니다. 환멘토 김대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 그 노동시장론, 직업상담사 과목 중에 제4과목인 노동시장론에 대해서 제가 좀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시장론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 노동시장론 과목은 조금 재밌게 구성된 과목이에요. 크게 이제 그 학문의 뿌리가요, 크게 이제 경제학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에서 가져와요. 사실 이제 경제학은 이제 노동경제학에서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에서 이제 두 과목을 가져오는데, 우리 챕터의 구성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챕터인 노동시장의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업의 재개념, 이건 이제 노동 경제학에서 가져오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에 임금의 재개념하고 챕터 4에 이제 노사관계론이 있는데, 즉 임금 산정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사관계 같은 경우는 경영학에서 가져오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학문이 부분적으로 좀 추출해내서 하나의 과목을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함에 있어서 경제학 과목은 우리가 좀 어렵게 많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경제학 이론들이요, 굉장히 쉬운 용어로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이제 그 용어들의 접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용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아마 강의를 들어보시면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했던 말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제학 이론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어떤 그래프라든지 수학적 개념들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학에서는 여러분들 사실 굉장히 그 경제학과 학생들 중에 고학년들이 요하는 굉장히 어려운 그 산술적 개념들, 수리적 개념들을 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결론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이해를 하시고 나서 그 기본 개념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구나라는 결론 위주의 정리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어렵게 느끼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각 챕터별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첫 번째 챕터 이제 노동시장의 이해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학 이론에서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 경제학 이론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 중에 수요와 공급이란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요새 뭐 유동성이란 말도 많이 돌고 있는데, 유동성이란 말을 아마 굉장히 좀 어린 친구들도 이해를 할 만큼 그 일반적인 용어들이 됐어요. 그죠? 사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제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적으로 이제 경제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노동경제학 측면에서 사실 이제 경제학에 조금 그 협소한 의미의 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동 측면에서 경제학 볼 때 우리가 이것들을 공급과 그러니까 노동의 공급이죠. 그리고 노동의 수요로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생산물 시장에 대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걸 예를 들 수 있는데, 스마트폰이 돌아가는 그런 현물 시장과 비교해서 노동의 시장을 설명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법칙들, 그러니까 뭐 장기적일 때 단기적일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과 법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쉽게 이해를 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 수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즐겁고 재밌게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챕터 2에서는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그 근로자들을 취업을 시키게 되면, 즉 이제 근로를 하게 되면요, 근로자들이 이제 수용하는 임금 수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임금 수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임금과 관련된 이제 경제학 이론들을 좀 다루게 되고요. 또 임금의 형태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임금의 종류, 형태별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과 관련돼서 어떠한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생겨나는지, 임금의 어떤 그 파급 효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임금이 고임금을 책정하게 된다면 왜 그런 고임금을 어떤 기업들이 책정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실업 발생에 의해서 임금이 하락하고 상승하게 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3에서는요, 실업의 재개념에 대해서 다룰 텐데, 실업은 저희가 가장 바라지 않는 내용이 되겠죠. 즉 우리는 실업자를 구제하는 국가 정책상에서 만들어진 직종이에요. 그래서 실업자들을 취업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실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업의 원인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떠한 원인들이 있고 또 그런 그 실업의 유형에 따라서 어떠한 대책들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업이 생겨나는 원리하고 실업의 유형, 그 다음에 실업 대책에 관련된 노동경제학자들의 이론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실업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노사관계론인데, 노사관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실질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게 노사관계에서 어떤 그 투쟁이라든지 분쟁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분쟁이죠.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또 실업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챕터 2하고 챕터 3은 또 실업과도 연결되는 부분, 교집합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파업이 일어나게 되면 파업에 따라서 어떤 해고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노사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사관계의 이제 유형, 즉 사측하고 근로자 간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유형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조의 어떤 목적, 경제적인 목적이 있는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지, 또는 경쟁적인 목적이 있는지, 이런 목적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사관계에서도 이제 마지막에는 노사관계와 이제 실업과 관련된 파업기간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살펴보게 되면서 우리가 전반적인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또 이제 그 챕터 1에서 이제 좀 나오는 내용인데, 또 우리 사람들은 이제 노동 공급자 입장이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인 사람은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노동 시장론의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처럼 계속 그 예를 들면 연료라든지 전원장치만 공급하면 무제한으로 공급하는 건 아니죠.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워라밸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준다고만 해서 무조건적으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여가라든지 노동 공급의 어떤 곡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이제 노동 시장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에 대한 이해 부분도 좀 있고요. 또 이제 노동 시장론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노동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의 이윤극대화의 원리를 적용한 그런 계산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요. 노동시장론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출제위원들이나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평가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제 수리 능력을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뭐 강의 중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자세히 보시면은 숫자나 틀리지 않고 그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 그 숫자도 암기가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우리 뭐 수학 시험이나 이런 거 보면 뭐 1회 때는 뭐 13 더하기 뭐 12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음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뭐 7 더하기 8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1회 문제 때 13 더하기 10이었으면 2회 문제도 13 더하기 12는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즉 문항에서 제시하는 것들이 숫자가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한테 수리 능력을 본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얼마나, 즉 탄력성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산 문제라고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는 계산기를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기 때도 계산기는 필수 지참 목록이고요. 이 실무 때도 계산기는 필수 지참 목록이에요. 자, 계산은 무엇이 한다? 계산기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수리 능력이 너무 좋으셔서 암산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시지 마시고 소수점 이하의 계산도 나오기 때문에 계산기로 하시면 되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많은 수강생분들이 이 네 번째 과목 앞에서도 제가 이제 수리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했지만 정말 계산하는 문제는 노동시장론에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저 믿고 잘 따라오시고 계산기로 계산해 가면서 하신다면 충분히 계산 문제까지 여러분들 해결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저는 본 강의에서 만났고요. 여러분들하고 만나 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역사를 기반으로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재밌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하고 같이 본 강의에서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